자, 풍수지리 이해 먼저 할게요. 풍수지리란 과연 뭐냐? 풍하고 수, 바람하고 물, 그 다음에 지리는 지는 땅, 바람과 물과 땅에 이치가 있다. 그게 풍수지리예요. 역사 이전에는 제가 동물식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동물도 풍수를 했고 식물도 풍수를 했어요. 야, 식물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풍수를 했느냐? 그렇게 좋은 터에서 자란 나무는 잘 자랐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일정 부분 자라다가 사라졌어요. 남해로 얘기하면 남해 식물 중에서 준비해온 4가지는 천연기념물 2가지예요. 하나는 창선의 호박나무, 왕호박나무, 가라의 느티나무. 지금은 이제 좀 사라져서 상당히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 다음에 도지정 기념물은 당학리에 있는 느티나무, 죽전비자나무,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왜 그러면 풍수에서 노거수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염원하는 부분이에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크게 살고 왕성하게 살고 그게 풍수예요. 풍수의 어떤 요체는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풍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를 벤치마킹해서 과연 그런 터가 다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4개를 보시면 다 똑같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또 드론으로 설명드리면 거의 같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그런 터가 있냐 없냐는 식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백로서식지가 여기에 남해 땅에 2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많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의 148개의 백로서식지 중에서 남해에 해당되는 2개, 저 평산리에 있던 골프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죠? 평산마을하고 골프장하고 사이에 그 횟집, 민박집인가 그 사이, 그 언덕에 하나 있었고 그거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작년에 와보니까 거기가 서식지가 파괴가 돼가지고 대마도 앞쪽에 섬으로 날아갔고 동황산에 있는 백로서식지는 사람들한테 밀려서 자꾸 올라갔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도 그 터가 좋으니까 많이 살아가고 백로도 거기서 살아가는데 서로 충돌하니까 이제 백로가 밀려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또 다시 떠나면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사람만이 하는 게 풍수가 아닌 게 아니고 동식물이 다 하고 있다. 생태계는 모든 생태계는 풍수에 대한 부분들을 땅에서 일어나는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생태계 내에서 번성하는 종과 쇠퇴하는 종을 살펴보면 종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도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이 지구상에 사라졌음을 알 수가 있다. 공룡 같은 경우에도 자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이와 같이 만물이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풍수지리는 자연 생태계 모든 종의 연구 대상일 거다.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물의 영장인 인류 사회에서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활용은 지구 생태계의 안정과 번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역사사에서는 풍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람과 물 그리고 기운, 기승풍산, 외구지지, 장은완연, 후기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책은 청호경이에요. 청호경은 중국 한나라 시대의 청호라는 사람께서 쓰신 책이에요. 풍수서로는 가장 오래된 책이고 경으로 풍수 쪽에서는 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기승풍산,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대요. 기온은 지금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온은 생기예요. 우리가 보리암에 갔을 때 느끼는 한참 있으면 개운하다 아니면 힘이 솟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생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대요. 그러면은 동식물이 살기에 좋은 터는 바람이 많이 타지 않는 터예요. 그 다음에 맥우수지, 맥은 물을 만나면 그친대요. 맥이 멈춰 있는데 맥이 흐르다가 뭉쳐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장을완연, 부글부글 굼틀거리며 숨고 감추어진 곳이 부기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숨고 부글거리고 굼틀거리고 숨고 감추어진 것을 지금
남해로 얘기하면은 왕원산에서 내려오는 산 중에서 줄기 중에서 제일 구불거리고 꿈틀거리는 산이 어디냐면은 봉황산 쪽으로 내려오는 그 능선이에요. 그 자락이 가장 힘 있고 가장 기운이 좋아요. 쭉 내려와 가지고 다시 기봉을 해서 만든 산이 봉황산이고, 서울 국세로 이야기하면 삼각산 쭉 이어져 가지고 청와대 뒷산 북악산으로 다시 올라온 게 여기로 얘기하면 봉황산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을이 형성되는 건 그렇게 생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숨고 감추어진 곳이 북의 땅이다. 숨고 감추어졌다는 것은 주위의 바람으로부터 숨은 거예요. 그러면 숨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주변에 산이 둘러치고 있으면은 얕은 지역이죠. 바람이 덜 불어오겠죠. 남해로 얘기하면은 공서운동장 뒤쪽에 있는 산, 그 다음에 남해 제일교 뒤쪽에 있는 산, 이 두 산이 감싸가지고 남해 국세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남해 국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감추어진 땅, 숨긴 땅이라는 거예요. 기운은 반드시 바람을 타고 터진다. 맥은 물을 만나면 멈춘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감추어고 보국이 된 속에서는 북이 땅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요. 바람과 기운. 여기서 이제 남해 물건 방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남해 물건 방조 그림은요, 어부림 역할은 많아요. 고기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돼. 저가 판단을 하면은 바람 막는 데는 엄청 역할을 해요. 아마 태풍이 왔을 때 방풍林이 있는 마을하고 방풍林이 없는 마을하고의 피해 정도를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살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저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국세가 아까 방파제 마냥 앞에가 좁아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 앞쪽이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는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점, 자연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자 한 부분들이 풍수에서는 비보예요. 비보림이죠. 근데 저희들도 어렸을 때 불광통을 돌리고 대보름에 어떤 부분들 행위를 했을 때 저런 나무들은 동네 어른들이 혼내키면서 못 건들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역에는 저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황신을 모셔요. 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건들지 말아라. 신을 노하게 하면 동네가 문제가 생긴다. 그건 결국에는 신을 모시기 위한 게 아니고 숲을 보호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시면은 바람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가 옛날 마을이에요. 저는 여기를 잘 모르는데 그 범위를 넘어간 부분들은 새로 진 집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와야지 평온했단 말이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자연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 바깥으로 나갈수록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저 방풍림 바깥에 하고 안에 분들하고 갈등, 그 다음에 가천 다랭이 마을 그 국세 안에 분들하고 바깥의 갈등이 그거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국세 안하고 국세 바깥하고는 완전히 남이에요. 삶 자체도 그래. 그거를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국세가 저쪽에 있는 이제 우베코는 조금이라도 안으로 감았는데 자청령은 쭉 뻗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을 앞에를 출입구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방파제들도 만들고 방풍림도 만들고 이렇게 돼요. 저기 앞에 쪽에는 방파제를 앞으로 낸 게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잘랐어요. 아까 사천에 있는 방파제하고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지조개 방파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서 들어오는 바람 파도 막나요? 왜냐하면 물이 옆으로 가는 거이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거는 안 막아요. 그죠? 옆에 이렇게 막아버리죠. 여기 노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방파제의 모양이 다르다. 이게 풍수에 적응하는 남해의 마을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도량대구를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앞에 딱 보니까 역시 남해답게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거기 한 마리
굴 앞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재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건립한 터예요. 1592년에 전라자서형을 설치했을 때 제일 먼저 여기 왔다가 설치를 했어요. 여기는 방파제가 필요한가요? 방파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출입구가 여기에요. 파도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고깃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한산도는 저쪽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통영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이 앞에가 통영이걸랑요. 통영 쪽을 바라봐서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뒤에서 오는 파도, 바람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선들 보호하는 것은 여기가 훨씬 더 보호가 많이 돼요. 파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재승당 건물이고요. 저 뒤에 부분들이 영정각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593년에 삼도 수군 통제형을 만든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좌수형이 승격돼가지고 통제형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해군 작전사령관 본진이 있던 데가 이 자리다. 이것을 드론 사진으로 한번 쭉 볼게요. 뭐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 뭐 연도나 이런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꼽힌 것 같아요. 산 하나에 줄기들이 와서 감싸고 있는 그 중심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중심 자리에다가 이순신 장군께서 저 터를 잡으셨다면 우연은 아닐 거예요. 우연. 모든 바람, 모든 파도는 다 출입구 하나에서 들어가고 저쪽에 들어가면서 보시는 뒤에 산이 붐실거리고 붕틀거리고 변화 있게 내려와서 세 가닥으로 벌어져요. 포크 마냥이죠.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자리, 콕 집어서 그 자리예요. 집어서. 절쯤에 이제 어창에서 내려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깃발에 또 안내판을 지나서 저쪽에 재승당 건물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면은 이순신 장군께서는 최초의 저 터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터를 잡으면서 어떤 사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본부를 지면은 어떨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 자리가 기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따가 계속 아마 강의가 진행되면서 요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동영상 사진에 보시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장 보호받고 있는 중심용 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심용 자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남해 안에 이와 같이 파도하고 전혀 영향이 없는 터가 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방파제를 만들고 바람을 막고 이런 행위들을 마을마다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전란통에도 아무 데다가 진을 친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보호받은 땅, 자연이 감춘 땅, 숨은 땅, 적군으로부터 숨은 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숨은 땅을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남해를 들어왔을 때 가천의 다랭이 마을을 가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땅에서 왜 사셨을까? 고기를 잡아서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천 다랭이 마을은 풍수적으로 보는 이득을 빼고서 해석하시면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가끔 보시면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만 해도 저한테는 되게 고마워요. 그런데 한산도 재성당에 가보면은 약주 드시고 오시는 분들 꽤 많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저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까, 또 병사들을 보호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저 터를 잡으셨는데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아마 저 터의 어떤 가치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산이 변했어요? 부글부글 움틀거려요? 네. 네. 그 변화가 많아야 돼요. 변화가 많을수록 밑에 와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풍수에서는 저 부분을 생용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용. 죽은 용하고 생용을 구분할 때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역을 하시니까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은 음양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음양 같은 거를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감하면 돼요. 그러면 풍수는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주역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음양이 변화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 했던데, 주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음양을 글자에서 글에서 음양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연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은 참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자연 불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랭킹 1, 2위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를 어디를 꼽을지는 상당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개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경주의 양동마을, 그 다음에 하나는 안동의 화해마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부분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마을이게 공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은 안동 화해마을은 물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마을을 감싸고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 마냥 매구수지, 맥은 물이 감싸고 도르면은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얘기한 그 땅이에요. 영주에 있는 무섬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돌이라고 하는데 무섬이에요. 물돌이 마을. 역시 마찬가지로 500년 동안 우리 반남박씨 한강문파에서 집성청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물로 인해 가지고 감싸고 들어가면서 맥이 멈춘 자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운이 좋다, 부귀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에 있는 주실마을, 조지훈 선생이 태어나신 주실마을, 여기 앞에 출입구에 주실숲이라는 인공 숲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로 들어오는 액기, 마을로 들어오는 화, 이런 부분들을 살기 등을 막기 위해서 만든 비보리입니다. 보리암에 올라가면 3층 석탑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해수관음상 앞. 거기에 보면은 안내판에 비보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비보죠? 뭐가 나쁜 거죠? 뭐를 위해서 비보탑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안내판에는 비보탑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 와야 될 때다가 했을 수도 있겠죠. 옮겼다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자연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거기는 비보라고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비보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서 불편한 게 뭐냐, 타로 인해 가리고 싶은 게 뭐냐를 질문했을 때 아마 답 못 하실 것 같아요. 또 거기를 눌렀다? 거기를 진압했다? 오히려 그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진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망운산 위에다가 큰 철탑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보라는 부분들을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보를 잘못 쓰면은 오히려 그쪽이 흉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흉한 땅을 보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면 금산의 해수관음상이 쪽에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보라는 이야기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당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로 하고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